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팬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태스크마스터의 정체일 것입니다. 그의 정체가 반전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후보 1은 MCU의 나타샤의 연인으로 영화에 출연할 릭 메이슨이며 후보 2는 블랙 위도우의 가족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멜리나인데요. 원작에서 태스크마스터는 이런 추측과 완전히 무관하게 앤소니 마스터즈라는 인물입니다. 블랙 위도우의 태스크마스터가 팬들의 추측을 완전히 벗어나서 원작처럼 앤소니 마스터즈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 원작의 태스크마스터가 누구였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태스크마스터는 1980년 어벤져스 195호에서 데뷔한 악당으로 2000년대에 와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종종 히어로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첫 등장에서 그는 솔로몬 인스티튜드라는 치료시설 간판으로 비밀리에 슈퍼빌런들이 고용하는 졸개들을 훈련시키는 학원의 교관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관찰력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8살 때부터 아주 잠깐의 관찰도 사진처럼 정확히 기억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의 행동이나 동작을 정확히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그는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야망도 넘쳤는데요. 잠시 히어로가 될 것을 고민도 했다가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악당이 되기로 했죠. 학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 학원 중 하나가 솔로몬 인스티튜드였는데요. 솔로몬 인스티튜드의 관계자가 복제 기술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되고 앤소니가 그를 벌하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자가 하필 어벤져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이 꼬이게 되죠. 어벤져스가 상황을 알게 되고 학원에 쳐들어오게 되고 태스크마스터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상대하면서 맞서 싸우지만 그가 잘 모르던 새로운 멤버 조캐스타가 등장하면서 도망치기로 합니다. 그는 조캐스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어서 따라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대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봇이라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에도 어려웠고요. 참고로 조캐스타는 울트론이 자신의 아내용으로 만든 로봇인데 결국 어벤져스 멤버가 된 캐릭터입니다. 도망친 태스크마스터는 맨해튼에서 새로운 학원을 차리지만 스파이더맨과 앤트맨에 의해 적발되어 싸우게 됩니다. 이후 아예 미국 전역을 누비는 카니발로 위장해서 학원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이미 서커스 카니발 출신이었던 호크아이 그리고 앤트맨에 의해 적발되어 도망칩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은근히 앤트맨과 많이 엮였던 태스크마스터인데요. 다음엔 사이킥 능력을 가진 수도승 블랙 에봇과 같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스파이더맨과 노매드 잭 먼로에게 적발되어 도망칩니다. 이후 다시 서커스 카니발로 위장해 미국 전역을 누비다가 오하이오에서 싱에게 걸리고 맙니다. 태스크마스터는 이때 결국 체포되고 말죠. 하지만 그는 레드스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당시 존 워커를 미국의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 만들고자 하는 초인활동위원회가 태스크마스터에게 접근해서 존 워커를 훈련시킨다면 사건을 조작해서 탈옥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여기엔 사실 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종하는 레드스컬의 음모가 있었고요. 레드스컬은 자신을 그리고 다른 악당들이 쓸 잡졸들을 훈련시킬 태스크마스터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되죠. 이미 레드스컬의 부하들인 크로스본즈 그리고 커스로트는 태스크마스터에게 훈련받은 상태였습니다. 도망친 태스크마스터는 브루클린에서 재기하고자 하지만 스파이더맨을 만나 싸우고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도 뉴욕을 뜨지는 않았고 스파이더맨의 또 다른 악당 툼스톤과 알력을 다투다가 퍼니셔, 데어데블에게 된통 당하게 됩니다. 스파이더맨에게 캡틴 아메리카, 호크아이, 스파이더맨처럼 훈련시킨 악당들을 보내서 스파이더맨을 패배시키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도망 전문가인 태스크마스터는 작가 커트 뷰식의 어벤져스 연재에서 다시 한번 그 매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트리온 언더스탠딩이라는 미국의 시민단체 겸 회사이자 종교, 정치단체가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들은 어벤져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어벤져스가 자신들을 타도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트리온 언더스탠딩은 태스크마스터를 고용해서 그를 캡틴 아메리카로 변장시킵니다. 캡틴 아메리카로서 태스크마스터는 워버드, 캡틴 마블 제니스 벨, 실버클로, 앤트맨을 소환해 트리온 언더스탠딩 안에 집단 세뇌 장치가 있다고 속이면서 시설을 일부러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은 캡틴의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에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캡틴이 태스크마스터라는 걸 알아내고 바로 반격해서 태스크마스터는 또다시 도망치고 맙니다. 이후 어벤져스가 태스크마스터의 학원들을 차례로 몰락시키자 태스크마스터는 이제 용병으로서 더 많은 활동을 벌이며 손실액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졸병들을 육성하면서도 그는 종종 에이전시 X에서 용병으로 활동했는데요. 이때 문나이트를 죽이라는 임무를 받고 걱정 없이 향했습니다. 그가 전달받기로 타겟은 지금 상태가 심각해서 죽음을 갈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 첩보였고 태스크마스터는 문나이트에게 된통당하게 됩니다. 이후 11화에서 태스크마스터는 정부로부터 초인 등록 법안에 반대한 히어로들인 시크릿 어벤져스를 추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썬더볼츠의 멤버로서 활약했습니다. 이때 그는 용감하게도 판타스틱 4의 인비저블 우먼을 죽이려다가 실패해서 미스터 판타스틱에게 총상을 입히고 마는데요. 분노한 인비저블 우먼이 태스크마스터를 아주 박살을 내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태스크마스터를 비롯한 다른 썬더볼츠 멤버들은 네거티브 존의 감옥에 수감되는데 나중에 데드풀에 의해 풀려나게 됩니다. 데드풀은 태스크마스터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찬 자신과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태스크마스터를 테스키라고 부르면서요. 당연히 데드풀이 이기게 되고 데드풀은 태스크마스터에게 자기가 이기게끔 일부러 져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태스크마스터는 자신이 일부러 진 것이 아니라 데드풀이 그만큼 유능한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정신만큼은 너보다 내가 낫다면서 자신감을 선보이기도 했죠. 이후 태스크마스터는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쉴드의 새로운 헬리캐리어의 보안 테스트에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 힐의 사적인 욕조의 메시지를 남기며 마음만 먹으면 이 새로운 보안도 언제든지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월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해서 각 주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공식적인 히어로 팀이 생기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원래 현장 교관은 건틀렛이었으나 태스크마스터가 그를 얼마인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스크마스터가 용병 생활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었는데요. 데드풀이 태스크마스터를 고용했던 것입니다. 태스크마스터는 데드풀로 변장해서 그를 따라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데드풀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나중에 ATM에서 돈을 빼서 태스크마스터에게 바로 건네주어서 태스크마스터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크릿 인베이전 후 권력의 정점에선 노만 오스본에 대한 이야기 다크레인에서 태스크마스터는 노만 오스본이 애용한 용병으로 나옵니다. 그는 태스크마스터에게 하이드라를 공격하거나 네거티브 존의 감옥을 회수하거나 하는 등의 위험한 임무를 맡겼는데요. 노만 오스본의 비밀 조직 카발에서 네이머와 엠마 프로스트가 나가자 노만은 아예 태스크마스터를 그 멤버로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태스크마스터는 노만 오스본이 브룩스턴 위에 뜬 아스가르드를 공격하려는 것, 즉 그의 시즈 오브 아스가르드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의 현장이 닥터 둠의 공격에 의해 엉망이 되자 태스크마스터는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병문안을 간 노만이 카발에 다시 들어오라고 제안하지만 그는 이 경험으로 자신이 카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노만은 바로 그의 산소통을 망가뜨리며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걸 본 태스크마스터는 회복 후 반드시 합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결국 시즈 오브 아스가르드에서 태스크마스터는 두 아스가르디언 그리고 두 캡틴 아메리카 버키와 스티브와 싸우다가 노만 오스본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태스크마스터는 다시 용병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죠. 물론 이제 시대는 스티브 로저스가 쉴드의 수장이 된 히로익 에이지였지만요. 그러자 이제 암흑가에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스크마스터가 사실은 히어로들, 특히 스티브 로저스와 내통하는 스파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현상금이 걸리고 수많은 악의 조직들이 태스크마스터를 잡거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모른 채 식사 중이던 그는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의 어느 평범한 종업원과 같이 가까스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메르세데스도 이제 현상금이 걸리고 둘은 같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메르세데스에게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때 태스크마스터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독자들에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타인의 행동을 복제하고자 머릿속에 그 기억을 저장하려면 자신이 갖고 있던 사생활, 본인 인생에 대한 기억 하나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소문을 끝내기 위해선 자신의 기억을 되찾아야 할 것 같음을 느끼며 여정에 나섭니다. 그의 인생에 관련 있는 인물들을 만나며 전 세계를 누비던 태스크마스터와 메르세데스는 볼리비아의 어느 나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억을 되찾게 되는데요. 그는 앤소니 마스터즈라는 이름의 쉴드 요원으로 볼리비아의 이 성에서 슈퍼솔저 혈청의 나치판 불량품을 만든 과학자를 체포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그 하나를 바로 자신에게 투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능력이 더 강화되었지만 동시에 사생활의 기억을 지워야만 하는 부작용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메르세데스의 목소리가 익숙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어깨를 싸서 그녀를 진압한 채 진실을 말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는 메르세데스의 목소리에서 무수한 테러 조직들의 연결고리 오그의 대변인 허브의 목소리를 느낀 것이죠. 메르세데스는 사실 허브와 오그가 동일한 인물이며 그게 바로 자신이고 게다가 자신은 쉴드 요원이면서 실명은 다름 아닌 메르세데스 마스터즈라고 밝힙니다. 즉 그녀는 쉴드 요원이자 앤소니 마스터즈, 태스크 마스터의 아내였던 것이죠. 앤소니는 악당 학원을 만들기 전에 쉴드 요원이었는데 같은 요원으로 만난 메르세데스와 결혼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의 임무로 아내와 쉴드 요원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태스크 마스터는 결국 악당 학원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를 알게 된 메르세데스는 그를 지켜보면서 그를 관리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도록 오그이자 허브로 변장해서 그를 통제하면서 그 정보를 한편으로는 계속 쉴드에 보고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앤소니는 태스크마스터로서 오그에게 받은 첫 임무에서 멕시코의 죽음의 여신 산타 무에르테의 영감을 받아 해골 가면을 쓰게 된 것이었고요. 태스크마스터를 쫓던 범죄 세력들의 모든 잡졸들은 미니언즈 인터내셔널 리버레이션 프론트, 줄여서 MILF, 밀프라는 국제기구를 비밀리에 달성, 자유와 성공을 위해 허브와 오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된 태스크마스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태스크마스터는 메르세데스를 믿기로 하고 그녀와 같이 싸웁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와의 첫 만남, 러브스토리 등이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앤소니는 그녀를 구하고 원래의 삶을 되찾고자 했으나 밀프에서 자신을 연구한 리더 레드셔츠가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한 앤소니는 결국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그는 복수에 성공하지만 정작 자신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지, 자신 곁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지 기억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내버려 두고 떠나게 되죠. 메르세데스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번 오그로 변장해서 앤소니와 연락합니다. 이후 어벤져스 아카데미 멤버 피네스는 자신이 태스크마스터의 딸일지도 모르겠다며 그를 찾아 나섭니다. 결국 둘은 만나서 대화를 몸으로 하게 되고 태스크마스터는 그녀가 자신의 딸일 수 있겠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의 부작용 때문에 정말로 그녀가 자기 딸인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녀를 계속 기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후 피어이 셀프 이벤트에서 태스크마스터는 캐나다의 어벤져스 알파 플라이트를 도와서 마스터 오브 더 월드라는 악당과 싸웠습니다. 닉 퓨리의 사악한 LMD 가짜 로봇 맥스 퓨리가 마스터즈 오브 이블을 만들어서 어비스라는 존재의 힘을 지구에 퍼뜨려 혼란을 일으키고 어비스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는 태스크마스터를 고용했고 태스크마스터는 돈을 더 부르면서 임무에 임했습니다. 결국 그는 맥스 퓨리가 바갈리아라는 가상의 국가에서 찾아오라고 한 수상한 물건 늑대들의 왕관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맥스 퓨리는 그에게 돈 대신에 총알을 박으며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태스크마스터는 운 좋게 살아있었고 맥스 퓨리가 LMD라서 왕관을 제대로 사용할 자격을 갖지 못하자 그 왕관을 자신이 착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덕에 태스크마스터는 살아나지만 지구의 혼란이 거세지게 되는데요. 결국 쉴드의 시크릿 어벤져스가 나서서 태스크마스터를 막습니다. 또한 맥스퓨리도 막게 되죠. 시크릿 어벤져스는 이후 태스크마스터를 바갈리아에 납두게 되는데요. 바갈리아의 범죄자들이 태스크마스터를 가장 높은 몸값을 부르는 고객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시크릿 어벤져스가 이번엔 바갈리아를 습격해서 태스크마스터를 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멤버십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제 태스크마스터는 스파이로서 AIM의 새로운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합류하고 아이언 패트리어트 파워슈트를 이용하려는 AIM을 막습니다. 시크릿 엠파이어 이벤트에서 그는 잠시 바갈리아의 보안관이 되었습니다. 바갈리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하이드라에 충성하게 된 것을 발견한 태스크마스터와 블랙 앤트는 이를 마리아 힐에게 팔아넘기려고 했으나 새로운 마담 하이드라인 엘리사 싱클레어가 그 기록을 먼저 차지하고는 둘을 자신의 보디가드로 만들었죠. 이후 하이드라가 새를 키워 미국을 점령하자 태스크마스터와 블랙 앤트는 하이드라의 어벤져스 멤버가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반란군과 하이드라의 어벤져스가 싸우는 동안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느낀 태스크마스터와 블랙 앤트는 바로 노선을 진짜 어벤져스로 바꾸고 하이드라가 가둔 챔피언즈라는 히어로팀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벤져스 편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오자 그는 다시 용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스파이더맨 악당 크레이븐이 그에게 접근하는데요. 크레이븐은 모든 동물 컨셉의 악당들을 센트럴 파크에 가두라고 태스크마스터와 블랙 앤트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미도 엄연히 동물이므로 그는 비밀리에 태스크마스터에게 접근해서 돈을 더 줄 테니 블랙 앤트도 배신하라고 시켰죠. 센트럴 파크의 블랙 앤트는 물론 토드, 화이트 래빗 등의 다른 동물 테마 악당들이 잡힌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의 악당 리자드가 태스크마스터에게 접근해 자신을 잡은 것처럼 속여서 크레이븐에게 데려가 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결국 태스크마스터는 리자드와 힘을 합쳐 블랙 앤트를 구조하고 악당들을 풀어주죠. 블랙 앤트는 배신도 구조 계획에 포함된 거냐며 따지는데 태스크마스터는 유쾌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 킹인 블랙에서 시장 윌슨 피스크는 그의 썬더볼츠를 소집해 뉴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킹핀의 썬더볼츠에서 현장 리더를 맡은 태스크마스터는 레이븐 크로프트 수용소로 가서 노만 오스본 찾아냅니다. 태스크마스터는 2000년대 이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한 인기 캐릭터였는데요. 이번 영화 블랙 위도우로 MCU에 입성한 만큼 앞으로 또 얼마나 다양한 활약을 원작과 MCU에서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